2023학년도 수원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지수입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이 제곱근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 자,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은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수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수라는 거는 복소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야지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죠? 자, 조립제법을 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자, 허수가 2개 나왔고 실수가 1개 나왔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허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런 방정식은 구할 수 있지만 구할 수 없는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허수를 구하라고 안 나올 겁니다. 알겠지?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만 해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에 집중을 합니다. 수원은. 그래서 이 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실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x 세제곱이 마 13이다 하면 이놈은 3번 곱해서 마 13이 되는 수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없답니다. 고등학생은 알겠죠. 그래서 이놈의 해를 구하는데 허수는 이제부터 구하지 않겠다. 실근만 구하겠다. 이렇게. 그럼 실근이 몇 개 있을까? 그 실근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이놈의 해가 복소수 범위에서 3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계세요. 알았죠? 풀 수 없는 겁니다. 풀 수 없는 건데 몇 개가 있는지를 외우고 있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실근만 얘기를 하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3이다. 자, 얘를 수직선에서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마1, 마2, 실수는 수직선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1을 세제곱하면 마1이고 마2를 세제곱하면 마8이고 마3을 세제곱하면 마27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 어딘가 이런 숫자가 있겠죠. 실수는 연속하기 때문에. 그럼 이 숫자를 이놈을 표현하는 숫자는 3개가 있는데 복소 범위에서 허수는 이제부터 신경을 안 쓰니까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실수를 마2하고 마3 사이에 어디 있을 텐데 그 놈을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읽을 때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3 이렇게 읽어줍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실근이 하나 있는 거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쪽에 하나 있겠죠. 마이너스 쪽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지?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13 요렇게 4제곱 했을 때 13이 되는 수는 4개가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알겠죠? 근데 허수는 생각하지 말고 실수가 어디 있냐 이걸 찾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4번 곱해서 13이 되는 수는 1을 4번 곱하면 1이고 2를 4번 곱하면 16이니까 그 사이 어디 있겠죠. 그죠? 여기쯤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소수점 안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곱해서 13이 되는 수가 1과 2 사이에 반드시 있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은 4제곱근 13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놈의 해는 이걸 별이라고 하면 별을 4제곱하면 13이기 때문에 별이 있는 거 하고, 그지?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별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반대편에 요놈의 반대편에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반대편에. 그럼 이놈의 숫자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마이너스를 달기로 한 거죠. 이렇게 달기로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실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연습을 하면은 세제곱이 만약에 13이 되는 놈을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놈의 실근은 세제곱근 13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그럼 이놈의 위치가 2와 3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2와 3 사이에 어디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사이에 어디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는 정확히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요, 그죠?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부호 반대편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한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한 거니까 결국 이놈과 이놈이 같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홀수면 마이너스가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홀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할 수 있다. 약속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놈이 만약에 10이야. 실근의 개수 2개죠. 뿔마 있으니까 당연히. 자, 이게 짝수고 얘가 마이너스면 실근은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짝수번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실수는 없기 때문에. 4번 곱해서 0 되는 실수는 0 한 개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짝수일 때는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변하는 거고. 자, 이놈의 실근의 개수는 양수 쪽에 하나만 있는 거죠. 2와 3 사이에. 자, 이놈의 실근은 반대편에 음수 쪽에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이놈의 실근은 0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이게 홀수일 때는 이놈의 부호랑 상관이 없이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워서 하시면 지수를 못 합니다. 알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단원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데 이런 학생들 있습니다. 제곱근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유형을 외워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데 고심을 집에서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지금 알려주는 5개를 이해하면 제곱근 계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를 알려준 겁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n제곱근 a라는 수가 있는데 얘를 n번 곱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만약에 세제곱근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제곱근으로 표시된 거는 무조건 실수라는 거고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수가 어떤 수냐면 3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직선 위에 있는 수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어디 있겠죠. 그죠?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자, 그런 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수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그건 정의 자체잖아요. 그죠?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놈을 3번 곱했다. 그러면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수에 들어가는 m하고 n이 자연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만 정의를 내립니다. 알겠지? a가 마이너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a다. 정의 그 자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했을 때 자, n제곱근 a라는 게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n제곱근 b가 있는데 이놈의 정의 자체는 n번 곱하고 얘를 n번 곱했을 때 이거는 a가 되는 그 정의 그 자체니까 그지? 얘는 b가 되는 거니까 이게 ab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n제곱근 a 이런 숫자랑 n제곱근 b를 n번 곱했을 때 a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을
n번 곱하면 2도 n번 곱하고 3도 n번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온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놈의 수는 양수이고 반드시 양수죠. n번 곱했을 때 ab가 되는 수기 때문에 n번 곱해서 ab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이놈의 숫자가 n제곱근 ab다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x를 4번 곱했을 때 13이 되는 그 x 자체는 4번 곱했을 때 이렇게 쓰듯이, 근데 이거는 뿔맞이만 x가 양수니까 플러스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정리를 한다고. 요렇게. 자, 다시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있는데 얘를 n번 곱하고 얘를 n번 곱하면 이게 ab가 될 텐데 이거는 정의 그 자체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동시에 n번을 곱했더니 ab가 됐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러면 이놈이 양수인데 그죠? 그걸 x라고 생각하면 n번 곱해서 ab가 됐기 때문에 그 x 자체가 n제곱근 ab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놈이랑 같아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공식이 n제곱근 ab 요렇게. 자,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 3제곱근 2 곱하기 3제곱근 4다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이 숫자가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고 3번 곱해서 4가 되는 수인데 얘를 ab라고 하면, 자, a를 3번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b를 3번 곱하면 4가 되는 수지. 그러면 ab를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수지. 그러면 ab라는 건 2가 되는 거고 결국 답이 2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제곱근이 같은 거니까 동시에 8을 곱할 수 있는 거고 3번 곱해서 8 되는 수니까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n제곱근 그 다음에 m제곱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을 계산을 하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놈을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을 m제곱 곱하기 n제곱을 하면, 그죠? m제곱근인데, 자, 요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m제곱을 먼저 해도 되죠.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지? 요렇게.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정의 그 자체죠. 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n제곱근 a가 나오고 다시 m제곱이 n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것도 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애가 mn제곱근 a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m 곱하기 n 제곱근 a다 이렇게. 자, 요거를 곱하셔야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곱근 3이 있는데 이 제곱근은 생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있을 때 여기를 64라고 해보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숫자가 얼마니 이런 말인데, 그지? 자, 이 숫자는 뭐냐면은 이 숫자를 a라고 하면
a를 제곱했을 때 64가 되는 그런 수가 되는 거고, 이 전체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b라는 놈은 세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잖아. 그지? 그럼 결국 b의 6제곱이 a 제곱이 되고 이게 64가 된다는 수니까 b라는 n은 2가 되는 거라고. 그지? 이게 답이 2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푼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이렇게 풀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한다 이런 말이거든. 6제곱은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 이러면 안 됩니다. 수는 복소수니까 6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인데 수직선 위에 있는 수인데 양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2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자, 제곱근 4를 뿔마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죠? 제곱근 4를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생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실수인데 일단 제곱근은 실수니까 그 중에 양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중에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서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제곱근으로 표시된 건 무조건 양수라고 기억하는 말이고, 만약에 이런 숫자도 있잖아. 이런 숫자는 음수잖아. 그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빼놓고 생각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자, 네 번째 n제곱근 m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면 자, 이놈의 숫자를 n제곱근 a의 m제곱이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n제곱을 하잖아요. n제곱을 그럼 얘가 당연히 a의 m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의 숫자가 뭐냐면 자, 이놈의 잠깐만요. 이걸 자리를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 있잖아. 그지? 이놈을 물어본 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놈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을 n제곱을 하잖아. 이렇게. 그지? n제곱을 하면 자, 2에다가 만약에 2 곱하기 3 제곱을 했단 말은 2에 6제곱을 했단 말이고 2를 3제곱하고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n제곱 a의 n제곱에다가 m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가 a가 되는 거니까 a의 m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숫자가 n제곱 했을 때 얘가 되는 숫자니까 이 숫자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게 조금 복잡해서 건너뛰는 학생들 있는데 그 공부 잘못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고민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놈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a의 mp 그 다음에 np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지? 자, 요 놈을 자,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mp a의 n제곱에 이 4번 공식이에요. 그지? 요 숫자가 안에 써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p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도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공식에 의해서 요 놈을 a의 n제곱근 m제곱근 요렇게 써도 되죠. 요렇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지? 3번 공식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별이라고 하면 1번 공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결국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P를 약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지? 약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쓰면 m제곱근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놈을 제곱근 계산에 필요한 공식들이고 이 5개를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그런다고 문제 풀 때 잘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해설지를 봐도 이게 왜 그렇지 이해가 간다고. 알았지? 근데 이걸 숙지하지 않으시면 왜 그런지를 항상 고민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속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 문제풀이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지?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고 개념 설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숫자를 쉬운 거 가지고 연산을 좀 해보면, 자, 개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걸로 계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자, 첫 번째 계산은 요 2번 공식을 쓰는 거죠. 4제곱근이 같을 때는 안에 거 2개 곱해도 된다. 81 요렇게. 그럼 이 숫자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지? 4번 곱했을 때 81이 되는 실수니까 3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4번 곱했을 때 3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요 놈이 4번 공식에 의해서 4제곱근 3에다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1번 공식에 의해서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계산할 때 바로 3을 하는 거고 이게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았지? 자, 2번에는 나누기잖아요. 그죠? 나누기 선생님 안 썼는데 똑같아서 안 썼어요. 그렇죠?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 요게 똑같을 때는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럼 선생님 여기 a가 양수라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죠? 이걸 바깥으로 빼내고 풀면 됩니다. 바깥으로 빼내고 요거 가지고 자, 5번의 세제곱근 요게 그 4번 공식이죠. 4번 공식으로 요게 5의 5제곱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지? 그 다음 나누기 세제곱근 5의 제곱 요렇게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자, 요렇게 되는 거고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정의 그 자체니까 5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 놈은 5가 되는 거고, 자, 요 놈은 세제곱근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2가 생략된 겁니다. 알았죠? 제곱근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6제곱근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제곱근 2의 6제곱이니까 정의 그 자체죠. 2죠. 얘는 아까 5였죠. 그죠? 그래서 더해서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수학자들이 5개를 치열하게 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알았죠? 자, 3번에는 요게 같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5번 공식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12로 다 맞출게요. 알았죠? 4, 4를 곱합니다.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12제곱근 8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2제곱근 x9가 되는 거고, 12제곱근 x7이 되는 거니까 이걸 다 곱하면 12제곱근 x를 안에 걸 다 곱할 수 있으니까 2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럼 1제곱근 x 제곱이잖아요. 그지? 근데 1제곱근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한 번 곱해서 7이 되는 수니까 그냥 7인 거죠. 그래서 1이 남았을 땐 제곱근을 표시 안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그냥 x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아, 선생님 우리가 쓰는 거 이런 거는 2가 생략된 거라니까 얘들아. 이게 1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이런 거 풀 때
그 숫자를 하나씩 생각하세요. 알았죠? 여기 있는 x만 생각하면 이것도 곱한단 말이야. 15제곱근 x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세요. 그래 빠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제곱하고 5니까 10제곱근 x 이렇게 있는 거고 곱하기 요 놈은 제곱하고 3이기 때문에 6제곱근 x 이렇게 있는 거고 10제곱근 x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략된 건 제곱입니다. 10제곱근 x 6제곱근 x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약분 자 약분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15구나 15 그래서 1 나옵니다. 알았죠? 선생님 잘못 쓴 거 여기 안 보여가지고 자 1이 나온다. 만약에 약분이 다 안되고 남으면 요걸로 맞춰가지고 그지? 최소 공배수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게 제곱근 계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